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K뷰티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APR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엄청났는데 과연 이 가파른 성장세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죠. 저는 APR의 고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장세 이면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 그리고 잠재적인 성장 한계 같은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PR의 미래가 글쎄요, 마냥 장밋빛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APR은 지금 K뷰티 트렌드를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장하고 또 제품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만 누적 매출이 벌써 6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7,200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성장 속도가 정말 폭발적인 거죠. 특히 화장품 매출 비중이 65%, 그러니까 약 4천억 원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역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한 30% 성장은 1,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특정 히트 상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해외 성과인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 50%에서 올해는 무려 75%까지 늘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같은 기타 지역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건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하고 또 K컬처 확산의 혜택을 APR이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자사몰 중심에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오프라인으로 채널을 넓히고 마케팅 방식도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인플루언서나 셀러 협업으로 고도화하는 이런 체계적인 전략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2026년에도 최소 30%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OPM도 20% 초반대를 목표로 제시하고 심지어 주주환원까지 약속했잖아요. 이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자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우선 그 기타 지역 매출, 이게 2분기에 800억 원까지 크게 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기업 간 거래, B2B입니다. 물론 유통망 확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폭발적인 소비자 직접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화권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국내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미 좀 포화 상태라 여기서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죠. 2025년 목표치 자체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성장하는 정도잖아요. 해외 오프라인 확장도 아직은 물음표가 좀 많다고 봅니다. 미국 대형 유통 채널인 얼타 입점 물론 의미 있죠. 근데 초기 물량이 30억 원 규모였고 이게 분할 오더였단 말이죠. 시장 기대에는 솔직히 좀 못 미쳤어요. 미국 전체 매출의 30%를 오프라인에서 내겠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성과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오프라인도 아직은 버라이어티샵 위주고요. 드럭스토어 같은 메인 채널 진출은 아직 좀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나가죠. 오프라인 판매 수수료랑 운반비도 들죠. 그리고 하반기 성수기에는 마케팅 비용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또 미국 관세 영향까지 고려하면 수익성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률 OPM이 2분기 26%보다는 낮은 20% 초반으로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쟁 심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해외 시장,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봐요. KBT는 이제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얼타에서의 성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요. 추가적인 오프라인 채널 확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의 파트너십도 가능할 거고요. APR 스스로가 시장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얼타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건
온라인 판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매대 위치 잡는 거부터 직원 교육, 재고 관리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지역이나 중화권처럼 특정 지역의 성장세가 언제든 둔화될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위험이고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 지금의 점유율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수익성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상반기에 이미 23%라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B2B 위주 사업을 할 때도 수익성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감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건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반기 수익률은 훌륭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증가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케팅 전쟁은 제가 볼 땐 더 치열해질 거고요. 이게 결국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목표로 하는 그 20% 초반대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과연 그렇게 쉬울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형 성장에만 너무 치중하다가 내실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 동력 다변화 관점에서 보면요. 물론 지금 당장은 화장품 매출 비중이 65%로 높긴 합니다. 하지만 뷰티 디바이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서구권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APR은 결과적으로 화장품과 디바이스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로의 확장까지 그리고 있잖아요. 이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기기의 효능이나 사용법을 충분히 알리고 또 시장 자체가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당장 화장품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은 오히려 변동성 위험을 키울 수도 있어요. 물론 패션 같은 다른 사업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전략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 그만큼 화장품 시장의 부침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메디컬 분야 진출 역시 아직은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APR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굉장히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과 사업 다각화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시된 성장 목표와 수익성을 충분히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PR의 성공 스토리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른 성장 곡선 뒤에는 분명 경쟁 심화라던가 비용 압박, 또 특정 시장의 성장 한계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이런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APR의 미래는 여전히 쓰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이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또다시 설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